안녕하세요, 꿀단지 PD입니다. 7월 26일 서울에서 언평 예정인 갤럭시 Z 플립5는 이미 다 공개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디자인부터 스펙까지 많은 루머와 정보들이 풀려 있습니다. 제품이 출시되려면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관련 액세서리가 시장에 판매되고 있을 정도니까 돌아다니고 있는 루머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갤럭시 Z 플립5에 바라는 점 위주로 흩어져 있는 루머들을 정리하고 다수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내용들까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. 갤럭시 Z 플립5가 6.7인치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는 형태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커버 스크린이 3.4인치로 커진다는 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. 폴드가 펼쳤을 때 장점이 극대화되는 스마트폰이라면 플립은 접었을 때 장점이 극대화되는 폰이니까 커버 스크린이 커지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. 플립은 바형 스마트폰 크기를 반으로 접어서 휴대성을 증대시키고 예쁜 스마트폰이라는 장점을 가지는데 커버 스크린 활용을 통해서 펼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면 한 손에 들어오는 휴대성의 장점이 극대화됩니다. 갤럭시 Z 플립4의 1.9인치 디스플레이가 삼성페이, 알림 확인, 뮤직 컨트롤러 등 쓰임새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Z 플립5에서 3.4인치로 커지면 확실하게 쓰임새가 더 좋아집니다. 커버 화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펼친 횟수가 줄어드니까 배터리 사용 효율이 증가하게 되고 절대적인 사용 시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습니다. 커버 화면이 켜지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모토로라가 레이저 40 울트라를 통해서 3.6인치 디스플레이로 커버를 꽉 채워서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. Z 플립5와 가로로 배치된 카메라 형태와 LED 플래시 위치까지 거의 같아서 매우 흡사한 형태인데 Z 플립5가 카메라 왼쪽 공간의 일부만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레이저 40 울트라는 카메라 왼쪽 공간뿐만 아니라 카메라 주변까지 완전히 다 사용합니다. 모토로라 이외에 비보 X 플립은 커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가로형의 3인치 디스플레이를 넣었고 오포 파인드 N2 플립은 세로형의 3.26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. 디자인적으로 비보나 오포보다는 삼성과 모토로라가 조금 더 예쁘고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레이저 40 울트라보다는 갤럭시 Z 플립5가 더 예쁩니다. 물론 갤럭시 Z 플립5가 아직 공개된 것이 아니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는데 시장에 판매 중인 실물 케이스를 보면 확정입니다. 기본 클리어 케이스는 물론이고 이런저런 디자인이 적용된 케이스들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. 공개 전에 Z 플립5에 장착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Z 플립5 크기의 스트랩폼에 얹어둔 모습으로 대신합니다. 그리고 Z 플립4에 Z 플립5 케이스를 장착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가늠해보고 Z 플립4와 Z 플립5 케이스를 동시에 보면서 차이를 확인합니다. 갤럭시 Z 플립5에서 두 번째 변화 포인트는 U자형 힌지가 물방울 힌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. 물방울 힌지를 사용하게 되면 접었을 때 사용 공간이 최소화되면서 조금 더 얇아지고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부분에 주름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2023년에 출시된 플립형 폴더블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물방울 힌지를 적용했고 갤럭시 Z 플립5도 그렇습니다. U자형 힌지를 적용한 Z 플립4의 측면 모습을 먼저 보고 물방울 힌지를 적용한 다른 제조사들의 플립형 제품들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물방울 힌지를 적용한다고 해서 완전히 딱 붙는 것은 아니고 균일하게 약간의 공간이 있긴 합니다. 힌지 가까이 갈수록 사이 공간이 조금씩 더 벌어지는 형태에서 최소한의 공간이 균일하게 유지된 형태로 바뀌는 거죠. 플립형 폴더블 스마트폰이 Z 플립4까지 오면서 프리미엄급의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%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덱스 미지원, 망원 카메라의 부재, 강한 스로틀링이 있습니다. 새로운 플립이 나올 때마다 변하기를 바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. 이 세 가지 한계점은 스마트폰을 접다 보니까 물리적인 설계 공간이 한정되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. 먼저 삼성 덱스는 은근히 사용 인구가 많은 기능으로 지난 5월에 갤럭시 Z 플립5가 삼성 덱스를 지원하는 가장 작은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Z 플립5는 덱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 덱스 지원을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포트와 HDMI 출력을 지원하는 USB 포트 모듈을 탑재해야 하는데 지원하지 않는 모듈 대비 크기가 커집니다. 구조적으로 커진 모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환상적인 설계로 덱스 사용이 가능한 USB 포트 모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발열 관리라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플립은 처음부터 출시될 Z 플립5까지 모두 파형 스마트폰의 절반 크기에서 발열 관리를 위한 설계를 해야 해서 강한 스로틀링을 걸어서 제어를 합니다. 그래서 Z 플립4가 동시대 최고 수준의 AP를 탑재해서 최고 벤치마크 점수는 잘 나오지만 부하가 걸렸을 때는 성능 유지 안정성이 40%대까지 떨어지기도 하죠. 이런 현상은 스냅드래곤 8 젠2를 탑재하는 갤럭시 Z 플립5도 가지고 있을 특징입니다.
즉 이런 강한 스로틀링이 이미 걸린 상태에서 덱스 지원으로 인한 부하를 더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고 그냥 빼버리는 거죠. 다음 카메라액으로 넘어가면 마운 렌즈가 없는 것이 항상 아쉬운데 갤럭시 Z 플립5, Z 플립 6, Z 플립 7으로 계속 나아가도 듀얼 렌즈에서 변화는 없을 겁니다. 디자인이 강력한 장점인데 이를 포기할 수 없고 3개의 렌즈가 탑재된 모습을 그려보니까 확실히 덜 예쁩니다. 그리고 계속 물리적인 구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렌즈를 하나 더 넣을 만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. 물론 외계인을 고문해서 예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마운 렌즈를 넣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가득합니다. 갤럭시 Z 플립5는 전작에서 IPX8 방수방지 등급을 지원하면서 방진 등급이 없었던 아쉬움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IP58 방수방지 등급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5등급의 방진 등급을 통해서 먼지로부터의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. 갤럭시 Z 플립5에 관련된 내용들을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역대급 성능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있습니다.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스냅드래곤 8 젠2 AP를 탑재해서 최고 성능은 충분히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높지만 실사용간에는 스로틀링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갤럭시 S23 시리즈나 Z 폴드 5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성능을 가집니다. 물론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 부하를 많이 거는 작업을 하지 않는 사용자라면 그냥 다 좋다고 느낄 겁니다.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가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는데 갤럭시 Z 플립5의 가격은 전작인 Z 플립4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가격 상승 요인이 있지만 가을에 출시된 아이폰을 경제하려는 목적과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더 확고하게 잡겠다는 의지를 가격에 담아야 하거든요. 마지막으로 갤럭시 Z 플립5의 주요 예상 스펙을 표 하나로 정리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갤럭시 스마트폰의 첫 국내 언팩을 통해서 공개되는 갤럭시 Z 플립5에 관련된 이야기를 쉽게 정리했습니다. 다음 갤럭시 Z 플립5 영상은 언팩 후에 실사용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